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월 월드컵 예선 경기에 동반 출전했던 차세대 공격수 배준호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에서 코리안 더비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만 요르단과 비겼던 대표팀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두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영국 현지 언론, 현지 팬들로부터 팀 내 최고의 선수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토트넘 이적 후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된 양민혁 선수는 유럽 무대 데뷔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언론과 팬들의 반응, 그리고 득점 장면과 주요 기록을 통해서 대표팀에서 두 선수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분석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스토크시티의 3대1 승리였습니다. 2024-2025 시즌 EFL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39라운드 일정, 이제 시즌 막판을 향해 가고 있고, 사실 스토크시티와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역사도 있는 영국의 명문 팀들인데, 올 시즌을 시작할 때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던 팀들이지만 지금은 3부 리그 강등을 피해야 하는 고전 속에서 두 한국인 선수의 활약을 통해 안정적인 잔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크시티는 올 시즌 감독 교체도 이어진 과정 속에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었는데, 최근 배준호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고, 이번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전반 21분 선제골, 전반 44분에는 결국 결승골이 된 차마데우 선수의 추가골까지 기점 패스로 이끌어내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54분 만후프의 골까지 터지면서 스토크시티가 3대0으로 완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했던 양민혁 선수가 78분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3대1 패배가 물론 실망스럽지만, 후반전 들어와서 양민혁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영국 현지 팬들로부터 이제 양민혁 선수를 선발 선수로 써야 한다는 여론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이날 패배로 승점 45점에 멈춰있지만 리그 순위 15위로 강등권과는 충분히 격차가 벌어져 있고 10위권 내 진입을 그래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이날 승리로 승점 42점,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좁히면서 리그 18위에 올라 있는데요. 강등권이 24개 팀 중에 22위 더비 카운티, 23위 루턴 타운, 24위 플리머스 아가일인데, 이 팀들과의 승점 차이를 4점까지 벌리면서 안정적인 잔류권, 강등 위기를 피하는 중요한 승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EFL 챔피언십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배준호 선수의 골 셀레브레이션 사진을 크게 소개하기도 했고,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스토크시티가 챔피언십을 지킬 수 있는 3부 리그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주니어 차마데우 선수의 최근 활약이 돋보이고, 또 이날 경기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입단해서 터트린 첫 골 외에 배준호 선수가 두 골에 관여했던 플레이가 분명히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 21분 만후프의 패스를 받은 차마데우가 오른쪽 측면을 쇄도하면서 꺾어준 패스, 이 패스를 배준호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차마데우의 어시스트가 됐고, 전반 44분에는 차마데우가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1골 1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차마데우의 슈팅 장면은 왼쪽에서 올라온 배준호의 크로스를 만후프가 슈팅으로 연결한 것을 퀸즈 파크 레인저스 골키퍼인 나르디가 막아내고, 흐른 공을 차마데우가 때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을 돌파하고 크로스 올려서 1차 슈팅을 이끌어냈던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 1골 1기점인 배준호, 1골 1도움인 차마데우에 대해서 두 선수의 링크 플레이가 대단하다는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의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스토크가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고 리포트했는데요. 왼쪽 윙어 배준호 선수가 박스 안으로 낮게 깔아 넣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잘 넣었다. 그 뒤에 스토크가 3대0까지 상황을 만들면서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후반전 돌아온 양민혁 선수가 막판에 한 골을 넣어 그나마 골차를 줄였다라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스토크시티를 이끌고 있는 전 코벤트리 시티 감독 로빈스는 전반전에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걸 다 골로 연결하지 못해서 리드를 더 벌리지 못한 것이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리그 순위가 더 낮은 스토크시티가 퀸즈 파크 레인저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 많은 득점 기회의 중심에 배준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준호 선수는 탈 챔피언십급 선수, 프리미어리그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18살의 나이로 토트넘에서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온 양민혁도 그렇게
스토크시에 밀리던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후반전에 반등하고 추격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양민혁 선수가 마지막을 긴장감 넘치게 만든 선수였다고 BBC 역시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감독인 마르티 시푸엔테스는 전반전 부진 이후 할 수 있었다면 하프타임에 11명 모두를 교체했을 것이다라며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너무나 부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선수들을 선택하고 또 이 선수들이 잘하지 못하게 한 건 자신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고, 벤치에서 들어온 몇몇 선수들이 이날 경기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을 줬다. 시작이 좋지 않았다라며 후반에 들어온 양민혁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좋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두 선수의 활약상 주요 장면 살펴보면요. 배준호 선수가 전반 22분에 넣은 선제골은 오프 더 볼 움직임부터 시야 판단, 피지컬 능력, 마무리 능력 모든 게 빛났던 배준호 선수의 멋진 골이었습니다. 이 장면 오른쪽 측면에서 풀백 차마데오가 공을 끌고 올라오고 있죠. 끌고 올라오면서 만후프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우측 뒷공간을 파고드는 차마데오의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때 왼쪽 하프 스페이스 내지 중앙 공간에서 배준호 선수가 침착하게 수비의 블라인드 사이드, 수비수들이 자신의 오프 더 볼 침투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슬쩍슬쩍 들어오면서 동료들의 패스 연결 타이밍, 템포를 느끼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만후프가 차마데오에게 패스를 찔러 넣었을 때 가속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선의 전방 공격수가 먼저 수비를 유인하면서 문전으로 들어갈 때 그쪽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수비수들이 몰려가자 그 다음 순간 속도로 본인 곁에서 본인을 견제하려던 선수를 속도로 따돌리고 판단으로 따돌리고 컷백이 왔을 때 그 컷백이 도착할 위치로 정확하게 빠른 타이밍으로 들어가서 무려 4명의 퀸즈파크 레인저스 수비수가 있었지만 먼저 볼을 터치했고 그것을 끌지 않고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문 우측 하단 고속을 정확하게 노리면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골키퍼, 상대 수비 모두가 반응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닌자와 같은 활약이었던 것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 전반 44분에는 왼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서 만후프가 찔러 넣은 패스를 이어받으면서 본인의 1대1 상황에서의 돌파력을 보여줘요. 첫 번째로는 공을 잡고 터치한 순간 바로 가속해서 수비를 흔들어 놨죠. 그 다음에 수비가 따라왔을 때 한 번 더 치고 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서면서 수비를 따돌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상대를 속이는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또 한 번 뒷공간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 수비의 발과 몸이 오기 전에 벗기는 크로스 패스를 로빙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 로빙 크로스를 1차적으로 다른 선수가 헤더로 연결할 수 있었지만 헤더에 닿지 못하고 흘렀는데, 그 크로스를 만후프가 뒷공간에 달려들면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나르디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거든요. 그 맞고 나온 공을 차마데오가 달려들어서 왼발 슈팅을, 물론 개인의 슈팅이 좋았죠. 그 슈팅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대0까지 됐고 이제는 확실하게 이기겠다 싶어서 감독이 배준호 선수를 쉬게 해주며 교체아웃 했는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갔던 양민혁 선수는 배준호 선수가 빠진 이후 공격 위협과 날카로움이 떨어지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공격이 전진하기 시작했고 들어간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좋았기 때문에 기세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78분 오른쪽에서 스토크시티의 수비가 그쪽으로 다 몰려있을 때 한 번에 잭 콜백이 크로스 패스를 반대 전환으로 연결했는데 그 패스를 수비 3-4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양민혁 선수가 침착한 순두부 터치로 확보한 이후 뒤로 휙 돌면서 공을 소유하고 뺏기지 않을 터치를 가져간 다음에 수비수들이 다가서자 빠른 타이밍으로 가감하게, 사실은 골이 되게 어려웠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골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무려 5명의 스토크시티 수비수가 양민혁 선수가 패스하지도 돌파하지도 못하게 애워쌌지만 그 틈바구니를 날카롭게 꿰뚫는 왼발 터닝 슈팅을 땅볼로 때려서 골문 우측 하단 구석으로 골키퍼가 막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역방향에 걸린 방향으로 찔러 넣는 미친 결정을 하면서 그 슈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확실한 개인 능력으로 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물론 경기 결과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지만 양민혁 선수가 혼자 힘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크랙이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이날 양팀의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을 보시면 폰몹에서는 스토크시티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 만후프에게 8.7점 최고의 점수를 줬고, 오른쪽 풀백으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차마데오에게 8.5점,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1골 1기점을 기록한 배준호 선수에게 8.1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아마도 두 번째 골이 직접적인 배준호 선수의 도움이 되었다거나 더 경기를 뛰면서 더 많은 포인트를 올렸다면 충분히 이날 경기 영향력과 특히 경기에서의 활약 기록을 넘어선 경기를 만들어가는 퀄리티, 클래스의 측면에 있어서는 배준호 선수가 최고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 기반 평점은 사실 기계식으로 매겨지는데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매긴 현지 평점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1위, 최소한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선발 선수들 중에서는 7점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사실 후반에 많은 선수가 교체가 됐잖아요. 후반 시작과 함께 양민혁 선수뿐 아니라 또 다른 미드필더 마드센이나 공격수 RP 로이드도 교체로 들어갔지만 RP 로이드는 오히려 5.8점으로 들어갔지만 더 침묵을 했고 마드센 역시 6.0점에 불과했거든요. 그 뒤 69번 들어간 수비수 애슈비라든지 74분 들어간 모리슨의 평점도 6.2점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퀸즈파크 레인저스 선수 중에서 잘했다라는 7점대의 평점을 받은 것이 7.2점의 양민혁 선수였다. 물론 이 한 골 외에 다른 득점에 근접한 장면은 없었지만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통해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수가 양민혁 선수라는 것을 이 평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평점을 과대 해석한 게 아니라 영국 현지 언론 그리고 실제 경기 기록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토크시티는 이날 경기 좌우 풀백이 윙 플레이를 하면서 2-4-4에 가까운 경기를 했죠. 등번호 10번인 배준호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있었지만 윙어라기보다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투톱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에서 본인이 오히려 투톱 중에 한 자리 내지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사이드 라인을 타고 돌파하고 기회를 만들었고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장면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1선에는 사실은 직접 상대에게 경합하기 위한 9번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번 역할, 처진 공격수 프리롤 역할을 왼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줬습니다. 이날 83%의 패스 성공률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패스 미스가 많지 않아 2개의 키패스 그리고 한 번 시도한 크로스는 100%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2번의 슈팅 중에 하나가 골이 됐고 하나가 아쉽게 빗나갔어요. 또 지상 경합 7번 중에 4번 승리할 정도로 점차 잉글랜드 무대의 거친 피지컬에서도 살아남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3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한 번도 이겨낸 것입니다.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 교체로 들어갔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 사실 강원에서 주로 오른쪽에서 보기도 했고 대표팀에서도 오른쪽 역할을 맡았지만 이 선수 역시 오른발을 기반으로 왼쪽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후계자이거든요. 47번을 달고 왼쪽에서 왼쪽 윙백이 많이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드 포워드로 뛰었는데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조금 중앙 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을 직접 노렸고요. 양민혁 선수 역시 어리지만 공격수가 8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것은 13의 팀 쫓아가는 팀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기록이었고 2차례 슈팅도 빗나간 게 없었어요. 하나는 골이 됐고 하나는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던 것이죠. 그리고 45분만 뛰면서도 25번으로 꽤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전방에 있는 선수지만 내려가서 많이 경험을 받으려고 했고 한 번의 키패스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경합 기록은 좋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피지컬적으로 더 성장할 필요가 있지만 양민혁 선수가 가진 기술은 거친 잉글랜드 무대,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본인의 기술을 뽐낼 정도로 기민하고 영민하고 판단력과 축구 지능이 좋다. 특히 슈팅 기술이 좋다. 배준호 선수와 양민혁 선수를 비교했을 때 배준호 선수가 탈압박 능력, 경기 운영 능력,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이 더 좋다면 양민혁 선수는 빠르고 과감한 슈팅, 빠따력이라고 부르는 슈팅 자체의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점이 또한 양민혁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고 이날 나온 득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토크시티의 지역 언론은 말씀드린 대로 차마데우 만후프와 더불어 배준호 선수에게 경기 최고 평점인 8.5점을 줬어요. 최근 5번의 홈경기 중에 벌써 3번째 골을 넣었다.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He was ruthless in taking it. 마무리 과정에서 무자비하다. 그의 결정력, 치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2번째 골이 나올 때도 excellent work to tee up. 그 과정에서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훌륭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올 시즌 38차례 리그 경기 3득점 5도 8개의 공격 포인트는 배준호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로 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 득점 생산성 자체, 결정력의 아쉬움에 있는데 올 시즌 전반기에 골이 없다가 말씀드린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3골, 3대1로 이겼던 스완지 시티전, 미들즈브로 리그 7위로 승격을 노리는 팀과의 경기 비록 패배했지만 역시 거기서도 골을 넣었었고 이번 퀸즈파크 레인저스전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경력이 있는 좋은 팀들을 상대로 특히 강한 모습,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배준호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연구하고 있는 서런던 지역의 전문 매체 웨스트 런던 스포츠에서 이날 경기 워낙 부진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 선수들의 평점은 4점, 5점, 6점이 줄을 잃었고 7점이 최고점이었는데 바로 그 7점이 교체로 들어온 양민혁 선수였어요. 물론 신나게 기사를 쓸 수 있는 경기 내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score the great goal, 아주 위대한 골, 훌륭한 골을 넣었다. 들어오자마자 들어와서 보여줬던 그의 골은 정말 대단했다. 그레이트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는데요. 스토크시티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은 사우스 코리안 킹으로 불리는 배준호 선수를 계속해서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배준호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킹 스트라이크스, 킹이 골을 넣었다. 그리고 퀸즈 파크 레인저스니까 킹이 퀸과 맞대결을 한다. 이런 표현도 했고 그 게시물, 배준호 선수의 득점 상황에 대한 게시물에는 Get in the South Korean King, 한국인 왕이 득점을 하사하셨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마시브, 대단하다. 베럴 댄손, 스토크시티 팬들이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낫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King is truly unstoppable. 우리의 왕은 정말 막을 수가 없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엄청난 기세다. 라고 얘기했고 King indeed great performance. 또 한 번 왕이 훌륭한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며 득점 자체 그 기록을 넘어서 경기력 자체가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는 감독이 처음
처음에는 선발로 쓰다가 최근에 주전 경기에서 밀려난 모습이 있었잖아요. 함자라는 팬은 우리 팀에서 베스트 플레이어인데 퀸즈파크 최고의 선수가 양민혁인데 우리는 블라인드 매니저, 지금 장림인 감독 때문에 그 선수를 안 쓰고 있다, 선발로 써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었고, 이날 경기력에 대한 아쉬운 일본인 퀸즈파크 레인저스 팬인 킹 아델은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올 시즌 망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그래도 양민혁의 피니시는 나이스했다, 좋은 득점이었다 라고 얘기했고, 퀸즈파크 레인저스 공식 채널도 양민혁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며 특별 콘텐츠를 따로 올렸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나란히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저는 대표팀에서 이 두 선수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준호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 일정에서 고전했던 것은 팀의 전술적인 문제라거나 다른 개인적인 위치의 문제보다는 사실 이번 소집 기간에는 배준호 선수가 시차와 이동에 대한 피로로 조금 정상 컨디션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로 나와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는 게 좋지 않을까. 조율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쪼커로 들어갔을 때 번뜩임도 있지만 시작부터 경기를 하면서 흐름을 함께 할 때 더 좋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처진 공격수 프리롤로 뛸 때 조금 더 득점 지향적으로 움직이려면 돌파력과 또 득점 센스가 있는 황희찬 선수 역시 좋은 옵션이긴 한데, 조금 더 미드필더 같은, 마치 이재석이 2명 뛰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배준호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양민혁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오른쪽에서 뛰면서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 왼쪽에 옵션이 될 수도 있는데, 조커로 들어갔을 때 빠르게 과감하게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로서 분명 이번 경기처럼 측면에서 사이드 위주로 뛰기보다는 양현준을 오른쪽 윙백처럼 쓰면서 양민혁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이선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함께 뛸 수 있는 투톱 형태, 배준호, 양민혁이 2명의 10번, 손흥민, 오세훈 내지 오현규가 2명의 빅앤스몰 투톱으로 뛴다면 우리의 공격이 조금 더 치명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좀 날카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대표팀에서 그렇게 활약하면 어떨까라고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준호 선수 5월 3일에 끝날 정규리그 챔피언십 일정을 앞두고 앞으로도 중요한 경기가 이어지는데, 다음 경기는 4월 5일 토요일 밤 11시 프레스턴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배준호 선수가 득점력이 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계속해서 골만을 보고 있는 만큼 지난 시즌 득점 기록도 넘어섰고 올 시즌 더 많은 골, 더 많은 도움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 올 시즌을 끝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 임대 일정이 끝나는데, 그래도 첫 골 마수골이 터진 만큼 이제 4월 5일 토요일 밤 11시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는 감독이 선발 출전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후반기 활약은 중요한 게, 올 여름 이적장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 선수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와 풀럼이 관심을 가졌고, 에버튼과 울버햄튼도 올 여름 공격수 보강 계획 안에 한국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토트넘으로 가서 1군 경기를 더 소화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텐데, 사실 지금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의 자리에 워낙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임대될 가능성이 큰데, 다음 시즌은 챔피언십 팀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임대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거론된 팀들이 다 한국 마케팅도 원하고 또 해당 포지션 2선 윙포워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준호, 양민혁 선수가 올 여름에 어떤 팀에서 또 새롭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도전하게 될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현지 반응과 세부 분석, 그리고 이적설 상황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